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갔다가 황후가 된 고려 여인 기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공녀로 끌려간 고려 여인 기씨. 고려는 1259년 원나라에 항복하면서 속국으로 전락한 뒤 80여 년 동안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았습니다. 고려 국왕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어야 했고 왕자는 볼모가 되어 심양에서 살았어요. 또한 고려는 원나라의 침략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했고 수시로 환관과 공녀를 박처야만 했습니다. 공녀들은 대부분 원나라의 궁중에서 급사나 시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귀족이나 고관의 후실이 되거나 후궁이 되어서 부귀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자 고려인 가운데 딸을 바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딸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딸이 공녀로 뽑히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1274년 원나라는 귀순한 남성의 군사들을 혼인시키라는 명목으로 고려에 공녀 140명을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과부 처녀 추고 별감을 맡는 다음 전국에서 과부와 처녀들을 모집했어요. 이에 기겁한 백성들은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조언을 시키거나 머리를 깎아 중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다급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충렬왕은 전국에 금원령을 내려 신분에 관계없이 공녀를 선발하여 원나라에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고려 사회가 들썩이자 유학자 이곡은 1335년에 공녀 반대 상소문을 올려 그 폐단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공녀로 뽑히면 부모 친족이 모여 밤낮으로 곡을 하며 옵니다. 공녀가 가는 날 옷자락을 부여잡고 끌다가 난간이 길에 엎어집니다. 울부짖다 너무 비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매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나라에는 고려 여인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어 의복이나 기물, 음식 등 고려의 풍속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시기에 공녀로 끌려간 기씨는 원나라 궁정에서 시녀로 일하다가 순제의 총애를 받으며 황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순제의 눈에 띄다. 원나라는 고려에 공녀뿐만 아니라 환관들도 요구했는데요. 본래 원나라의 민족 분류에 따르면 고려인은 몽골족, 생목인에 이어 3등급으로 구분되었어요. 하지만 원세조는 고려인들의 학문과 경륜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제국혁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고려 여인들의 미모와 품격이 뛰어나 원나라의 황족과 대신들은 공녀로 데려온 고려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김씨의 딸 달마실리는 원나라 인종의 후궁이 되었다가 1328년 황후로 책봉되기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강도 행주의 사족 출신으로 총부 정육품직 살랑을 지낸 기자회의 막내딸 기씨는 공녀로 선발되어 원나라로 끌려갔습니다. 1333년 고려인 환관 고영보의 주선으로 궁중에 들어간 그녀는 원나라 황제 순제, 해종이라고도 하죠. 순제의 눈에 띄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순제는 과거 어머니가 북방을 술력하던 명종과 관계에 몽고 초원에서 태어났는데 황때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해 고려 인천 서쪽 대청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대청도에서 보낸 그는 원나라로 돌아가 2년 후 황제를 즉위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초를 겪은 탓에 성품이 내성적이었던 그는 차시중을 들던 아름다운 기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고려의 작은 섬에 유배되었던 기억에 대한 향수와 어우러져 기씨에 대한 호감으로 장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궁사에는 기씨의 용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왕후는 은행나무빛 얼굴에 복숭아 같은 두 볼, 버들가지처럼 가냘픈 허리로 궁중을 하늘하늘 걸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겨내고 원나라 제2황후가 되다. 순제가 천한 기씨를 늘 곁에 두고 총애하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제1황후 타나시리는 그녀에게 매질을 일삼았고 심지어 인두로 지지기까지 했지만 기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타나시리는 선왕인 문종을 옹립했던 엘테르무르의 딸이었는데 막강한 가문의 권세를 배경으로 매우 오만했다고 해요.
명나라 초 권영의 야사집 경진외사에서는 타나시리가 번신의 딸이라는 점을 뽐내며 어린 황제를 가벼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민했던 기씨는 타나시리의 투기와 학대를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타나시리는 1335년 엘테무르 일족을 멸문시키려는 승상 메르키트 바얀이 기획한 순재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귀양을 가던 도중 독살당하고 맙니다. 이때 순재는 기씨를 황후로 책봉하려고 했지만 바얀이 부족의 전통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어요. 징기스칸 시절부터 황후는 옹기라트 가문 출신에서 뽑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순재는 하는 수 없이 바얀의 딸인 바얀 후투를 제1황후로 받아들였어요. 기회를 엿보던 기씨는 1339년 황자 아유르시리다라를 낳으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타고난 미모에 영민함까지 갖췄던 그녀는 2년 뒤인 1340년 2월 좌순상 톡토를 이용해 바얀을 조정해서 축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얀의 제목은 국정을 농단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황제의 윤호도 없이 황족을 죽였다는 것이었어요. 황자의 생모로서 입지가 강화된 기씨는 태왕태후가 관리하던 휘정원을 접수한 다음 그 재화를 바탕으로 유력 대신들을 포섭해갑니다. 그로 인해 원나라 조정에서는 자정원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어요. 이익호 대신들은 순재에게 기씨를 황후로 책봉하라고 재촉했고 국사인 산알반까지 동조하고 나서자 순재는 그의 4월 기씨를 제2황후로 책봉합니다. 그때부터 기왕후는 흥성원에 거주하면서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계칭하고 엄청난 자금력을 이용해서 제1황후를 무력화시키고 권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고려 유민, 고려인 유학생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친위 세력으로 활용했죠. 바야흐로 권력 기반이 공고해진 기왕후는 순재가 즉위할 때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던 황제의 사촌동생인 엘토구스와 그의 어머니 보타시리를 살해한 다음 환관 박부라를 이용해 순재에게 아들 아유르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하도록 압박했어요. 그 결과 1353년에 이르러 아유르시리다라가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왕후는 박보라를 추밀원 동치 추밀 원사로 임명하며 군권까지 장악하게 이릅니다. 그 후 1358년 원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대도에서만 20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거리에 시체가 나뒹구는 비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기왕후는 자정원의 자금을 풀어 대규모 구호사업을 벌이고 시체들을 경도 11문 밖에 묻어주었어요. 이로 인해 기왕후는 민심까지 끌어안으면서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구가했습니다. 네 번째, 공민왕과의 갈등. 한편 고려에서는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을 필두로 한 기씨 일족이 기왕후의 배경을 믿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1356년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으로 주사되었습니다. 졸지의 친정이 멸문죄를 당하자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기왕후는 공민왕을 폐하고 원나라에 있던 충수왕의 아들 덕훈군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1364년 고려 출신 최유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시 최유가 이끄는 원나라 군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 지방까지 진출했지만 고려의 명장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 대패하고 물러났어요. 다섯 번째, 제1황후가 되었지만 허망하게 몰락한 기왕후. 1364년 황태자 아유르시리다라를 배척하던 볼루드 테무르가 대군을 이끌고 대도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아유르시리다라는 자신을 지지하던 호케 테무르의 진영으로 달아났지만 기왕후는 포로가 되어서 연금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듬해 호케 테무르가 군사를 일으켜 볼루 테무르를 추출하게 되어 실권을 되찾았죠. 기왕후는 1365년 제1황후 바얀 후투구가 죽자 그녀가 관리하던 중정원을 자정원에 흡수하여 숭정원으로 개편한 다음 순재를 압박하여 마침내 제1황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순재는 그녀에게 솔랑가스라는 성을 하사하고 다음과 같은 책봉의 교지를 내립니다. 하늘 아래 사람의 도리로 부무한한 게 없다. 황후는 천하의 어머니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를 내조하는 것 또한 고금의 도리이다. 이제 그대 솔롱고시는 천하의 어머니로 공경스럽고 근검절약한 행동으로 천하를 이끌고 황가를 빛냈으니 이제 옥체 옥보를 내려 황후로 삼는다. 더욱 힘써 짐을 보좌하여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하라.
원나라의 제2황후가 된 지 25년 만에 제1황후의 자리에 오른 기항후는 거액의 내탕금을 내놓아 대대적으로 불사를 일으키고 고려 여인 권씨를 황태자비로 맞아들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의 기반을 다졌어요. 그러나 기왕후의 영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한족들이 일으킨 홍건적의 난이 중원을 휩쓰면서 원나라를 압박했거든요. 1368년 반란군을 통합하여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진을 개시했습니다. 오랜 내분으로 쇠약해진 원나라의 황실은 다급하게 연경을 버리고 상도를 거쳐 응창부 쪽으로 도망쳐야 했는데요. 이후 기왕후의 행적은 자세히 전해지는 게 없지만 일설에는 1368년 응창부에서 포로가 되어 136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70년 순제가 죽은 뒤 기왕후의 아들 황태자 아유르시지다라가 카라코름에서 제위에 올랐는데 그가 북원의 초대 황제 소종입니다. 지금까지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갔다가 황후가 된 고려 여인 기왕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